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 아이패스 정보처리 실기 제33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렬의 마지막 병합정렬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선택정렬, 버블정렬, 삽입정렬까지 무사히 마쳤고요. 자, 이번 시간 병합정렬만 마치면 거침파도가 모두 끝납니다. 자, 물론 마지막 우리 태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진법이라든지 보수 또는 그레이 코드와 관련된 자, 이러한 순서들을 살펴보겠지만 자,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여러분 고통을 참고 이겨내시면 이 지긋지긋한 알고리즘이 끝납니다. 조금만 더 기운 내시길 바래요. 힘내시고요. 자, 저도 마지막까지 화이팅해서 열심히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렬 마지막 시간 병합정렬입니다. 병합정렬은 이미 2번 기출이 됐는데 산업기사에서 2번 기출이 됐어요. 08년도 사회 산업기사에서 기출이 됐는데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07년도와 08년도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08년도 사회 산업기사 기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실제로 인력공단에서 발표한 그 실기시험의 합격자 퍼센티지를 보면은요. 07년도하고 08년도의 합격자 퍼센티지는 30%대예요. 실기시험의 합격자가 10명 중에 3명밖에 합격을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 합격자는 뭐 2012년도, 2013년도 계속 합격자 보면은 50%에서 60%대입니다. 합격자율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30%고 지금은 50%, 60%대라고 하지만 배출되는 인원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는 워낙에 응시자가 많으니까 많이 떨커서 인원이 이 정도 나오는 거고 여기는 응시자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퍼센티지를 높여서 문제 난이도를 좀 낮춰서 합격률을 높여서 항상 1년에 배출되는 기사의 인원을 어느 정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워낙에 시험 응시자가 많았기 때문에 일부러 어렵게 낸 거예요. 그래서 30%대로 일부러 맞춰서 이 합격자가 너무 많이 배출되지 않도록 일부러 어렵게 출제한 겁니다. 바로 이 문제도 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 이 어려운 문제를 또 그대로 내긴 냈는데 순서도를 또 지저분하게 이상하게 바꿔서 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병합정렬을 살펴보고 2008년 사회 산업기사 기출문제를 도전할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보지 마세요. 2010년 2회 산업기사 기출문제는 요 놈을 조금 응용했는데 순서도를 이상하게 지저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수업에 진행하지 않을 거고 나중에 이제 이게 정 궁금하신 분들은 뭐 어차피 기출문제는 또 출제될 수는 있으니까 우리 이 본 강좌가 다 끝나면 제가 기출해설 강좌를 올려드릴 거예요. 자, 기출문제를 2005년 사회시험부터 최근 문제까지 쭉 여러분들께 빠르게 복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본 강좌 다 듣고 복습하실 때 예를 들어서 뭐 소수구하기 알고리즘 복습하다가 기출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러면 본 강좌를 또 돌려서 찾으면 또 너무 늘어지고 어딘지 또 찾느라고 헤매니까 예를 들어 소수구하기 몇 년도 기출문제 순서도만 빠른 속도로 여러분 이미 본 강좌에서 다 공부한 내용이니까 순서도만 빠른 속도로 제가 분석해드려서 여러분 빠르게 복습할 수 있게 뭐 5분 정도나 5분에서 길어도 10분 이내의 강좌로 기출문제를 전부 해설해드리는 강좌를 업데이트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요놈도 들어가 있을 거니까 정 궁금하시면 그때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선 뺄 겁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너무 지저분하게 순서도를 만들었어요. 요 정도 순서도까지는 그냥 봐줄만 한데 요 놈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건 아예 그냥 설마 출제돼도 요 놈이 출제되지 요렇게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또 혹시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시란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2번 기출이 됐는데 조금 어렵게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병합정렬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지만 이따가 2008년 사회 산업기사 기출 문제를 여러분 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정복하면 돼요. 요 놈하고 요 놈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순서도 보시면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데 요놈 너무 지저분하게 만들었어요. 순서들을. 자, 어쨌든 2008년 사회 산업기사 기출 문제까지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합정렬이 어떻게 정렬되는 건지 한번 원리를 살펴보고요. 자, 전체적인 알고리즘과 함께 자,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기출문제 2008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정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병합정렬의 원리를 함께 살펴볼 건데 병합정렬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3개의 정렬과는 좀 달라요. 선택정렬이나 버블정렬이나 삽입정렬은 이미 하나의 배열 공간에 뒤죽박죽 섞여 있는 데이터를 정렬하는 거고 병합정렬은 좀 다르죠. 병합정렬은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이야기예요. A라는 배열과 B라는 2개의 배열에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A 배열에 1, 3, 6, 10, 13 오름차 순으로 정렬되어 있고 B 배열에도 2, 4, 5, 7, 8이라고 하는 오름차 순으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어요. 이미 정렬되어 있는 2개의 배열의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C라고 하는 큰 배열 공간으로 옮기라는 소리예요. 이 데이터를 옮길 건데 정렬해서 옮기라는 소리입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가야 될까요? 1이 옮겨가고 2, 1,
2가 옮겨가고 3이 옮겨가고 4가 옮겨가고 5가 옮겨가고 그 다음 이쪽에는 6이 들어오고 7이 들어오고 8이 들어오고 그 다음 10, 13이 들어오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C라고 하는 하나의 큰 배열 공간으로 두 배열의 값을 옮길 건데 무작위로 옮기는 게 아니라 C 배열의 값이 정렬되도록 옮기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두 배열의 값을 비교해야 됩니다. 요놈하고 요놈하고 비교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도록 C 배열로 옮겨라. 만약에 그렇다면 두 놈을 비교해서 작은 놈을 먼저 옮기고 그 다음 이놈 옮기고 그 다음 또 비교해서 작은 놈 옮기고 그 다음 이놈 옮기고 자, 두 놈 비교해서 작은 놈 옮기고 그 다음에 이놈 옮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게 병합정렬이에요. 일단 병합정렬이 뭔지를 알아야 그죠? 순서들 분석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병합정렬은 이미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두 배열의 값을 하나의 큰 배열로 옮기는 겁니다. 이때 옮길 때 정렬된 순서로 옮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병합정렬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돌아가는 과정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두 배열의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값을 C배열로 오름차순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1번지의 값 1과 B배열의 1번지 값 2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큰 값을 옮겨요? 작은 값을 옮겨요? 그렇죠. 작은 값을 옮겨야 되죠. 오름차순이니까 요놈하고 요놈 중에서 작은 값 1이 먼저 C배열로 가야 되겠죠. 자, 따라서 C배열 1번지로 요놈이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가는 거니까 얘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자, 설명드리는 편의상 없어진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놈은 1위로 옮겼으니까 이제 없어졌다라고 보면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될 거는 요놈하고 요놈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요놈하고 요놈하고 비교해서 얘가 작으니까 B배열의 1번지 값이 C배열로 옮겨옵니다. 2번지로. 자, 그리고 얘는 없어졌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다음 비교해야 될 놈 요놈이죠. 자, 2번지와 2번지 값을 비교해서 A배열 값이 더 작으니까 A배열의 2번지 값 3이 C배열의 3번지로 이렇게 들어오면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요놈하고 또 요놈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더 작을 수도 있으니까. 자, 따라서 A배열의 3번지 값과 B배열의 2번지 값을 비교했더니 B배열의 2번지 값 4가 작아요. 자, 따라서 이 4라는 값을 4번지로 C배열로 옮기면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놈 비교하죠. 비교해서 작은 놈을 옮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놈 비교하죠. 작은 놈을 옮기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놈 비교해서 작은 놈 옮기면 7이 옮겨올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엔 요놈하고 요놈 비교했더니 8이 작으니까 8이 옮겨오죠. 오케이,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배열의 값을 비교하다 보니까 한쪽 배열이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 10이라고 하는 데이터와 13이라는 데이터는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요. 이미 B배열의 값은 C배열로 다 옮겨갔기 때문에 더 이상 비교할 놈이 없습니다. B배열의 값이 모두 옮겨갔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A배열의 남은 값을 순서대로 어차피 다 옮겨갔으니까 얘들은 순서대로 10을 옮기고 그 다음에 13을 옮기면 되겠죠. 자, 따라서 A배열의 10이라는 값이 그 다음으로 오면 되겠고 13이라는 값이 그 다음으로 들어오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병합정렬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바로 조금 전에 봤던 이 부분이에요. 자, 지금 B배열의 값이 다 옮겨갔단 말이죠. 그러면 남은 A배열의 값을 옮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A배열의 10이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옮기고 그 다음에 13이라는 값을 또 그대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병합정렬이 모두 끝났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병합정렬은 첨자 변수를 따로 두는 거예요. A배열의 주소값을 처리할 첨자 변수를 예를 들어서 i라는 변수를 둬서 자, 첨자 변수 따로 처리하고 B배열의 주소값을 처리하는 변수를 j라는 변수를 만들고 C배열의 주소를 처리할 변수를 k라는 변수를 만들어요. 당연히 i나 j나 k 변수는 당연히 인식 증가할 건데 증가되는 순서가 다르죠. 누가 옮겨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A배열의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A배열의 i번지 값하고 B배열의 J번지 값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I번지도 1이고 J도 1이라면 1번지와 1번지를 비교해서 만약에 A배열의 I번지 값이 더 작으면 그러면 얘가 옮겨갑니까? 얘가 옮겨갑니까? 작은 놈이 옮겨가야 되죠. 오름차순이니까. 그러면 작은 놈이 옮겨간다. 따라서 yes가 되면 어떻게 된다? A배열의 I번지 값을 옮겨야 되겠죠. 어디로 옮길까요? C배열로 옮겨야 되겠죠. C배열 어디로 옮길까요? K번지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배열값 중에서 작은 쪽에 있는 놈을 C배열로 옮긴다. 오름차순이니까. 그러면 A배열에 있는 값이 옮겨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A배열의 1번지 값이 옮겨갔으면 이제 I는 2가 돼야 되죠. 자, 1번지 값이 옮겨갔으니까 이제 I 값은 2가 돼야 된다. 따라서 여기서 밑에서 처리돼야 되는 건 뭐예요? I는 I 플러스 1로 1 증가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I만 1 증가하는 게 아니라 K도 1번지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다음에 들어올 데이터는 2번지니까
K도 1 증가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K는 K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나오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자, A배열 I번지 값과 B배열 J번지 값 비교해서 A배열의 I번지 값이 더 작으면 그 A배열의 I번지 값을 C배열의 K번지로 옮기고 그리고 I를 1 증가시키고 K를 1 증가시키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B배열이 클 때를 한번 보자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B배열이 크다면 A배열의 I번지 값하고 B배열의 J번지 값을 비교했는데 자, 이번에는 A배열이 커요. B배열이 작아요. 이렇게 됐다면 아까랑 반대입니다. 등호는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작은 놈을 옮겨야 되니까 B배열의 J번지 값을 옮겨야 되죠. 어디로 옮길까요? 그렇죠. C배열의 K번지로 옮겨야 되겠죠. 작은 쪽 값을 옮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B배열에 있는 1번지가 옮겨가면 이제 J라고 하는 값이 1에서 2로 바뀌어야 되죠. 자, 따라서 이 밑에서 뭘 처리해줘야 됩니까? J는 J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자, 따라서 J는 1 증가시키고 당연히 K 값도 1 증가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K는 K 플러스 1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나 돌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원리를 한번 살펴보셨으니까 실제 한번 문제를 보면서 순서도 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지금 오름차순의 두 배열을 자, A란 배열, B배열 전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합병해서 오름차순 배열로 C배열을 만들랍니다. 우리 아까 정리한 내용 그대로예요. 순서도를 보니까 자, 꽤나 복잡해 보여요. 그러나 얼마든지 분석할 수 있어요. 자, 하나하나 차례차례 분석을 해볼게요. 자, 맨 위에 이 부분은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read A배열의 I번지 값의 데이터를 받아들이라는 소리예요. N개의 데이터를 받아들여라 이 소리예요. 그 다음 B배열의 J번지에 1번지부터 N번지까지 데이터를 받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A배열의 N개의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B배열의 M개의 데이터를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받아들이는 데이터는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 놈이 실행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배열의 5개 받아들이고 B배열의 5개를 받아들여요. 그럼 당연히 정렬된 데이터를 받아들인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때 O가 N값이 되는 거고 요 놈이 M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소리예요. 1번지부터 N번지까지 A배열의 데이터 받아들이고 1번지부터 N번지까지 B배열의 데이터를 받아들여라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둘 다 5개의 데이터를 받아들인다면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수행해야 되는 거는 이 A배열과 B배열의 값을 C배열로 옮기면서 오름차순으로 옮기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바로 그 과정이 바로 순서도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해하시면 어려우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디버깅을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I의 초기값을 2를 줬고 J의 초기값도 2를 줬고 K의 초기값도 모두 2를 줬어요. 자, 그러면 변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I 값도 1이고 J 값도 1, K 값도 1로 줬어요. I, J, K가 뭔가 봤더니 자, A배열의 I번지. A배열의 첨자 변수구나, I는. 그 다음 B배열의 J번지. J는 B배열의 첨자 변수네. 그죠? 자, 그 다음 C배열의 K번지. K는 C배열의 첨자 변수네요. 그죠? 자, 따라서 A배열의 주소는 I고 B배열의 주소는 J이고 C배열의 주소는 K입니다. 자, 모두 1번지부터 시작하니까 1로 초기값을 줬어요.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로 내려오겠죠. A배열의 I번지 1번지와 B배열의 1번지 값을 비교하랍니다. 자, I, J 전부 1이니까 A배열의 1번지 값 1하고 B배열의 1번지 값 2하고 비교를 합니다.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작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배열의 I번지 값이 B배열의 J번지 값보다 A배열의 I번지 값이 더 크거나 같으냐? 얘가 더 크거나 같으냐라 했어요. 얘가 더 작죠? 따라서 yes로 갑니까? no로 갑니까? 지금 누가 커요? 얘가 크잖아요. 따라서 부동호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no 방향으로 가서 요 놈들이 실행된다는 소리예요. 자, 지금 A배열 값이 작고 B배열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자, 이 분기문에서 no 방향으로 와서 요 놈들이 실행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대로 실행해 볼게요. A배열의 I번지 1번지 값을 C배열의 K번지 1번지로 보내라. 자, 요 놈이 작으니까 오름차순이니까 작은 쪽 배열의 값을 C배열로 옮겨라 이 소리죠. 따라서 C배열의 1번지로 이 1이라는 값이 이렇게 옮겨오겠죠. 그러면 이제 1번지 값 옮겨갔으니까 I 값이 1에서 2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I 값이 1에서 2로 증가합니다. 1번지 끝났으니까. 그래서 I는 I 플러스 1. 자, K도 이제 1번지의 데이터 들어왔으니까 다음에 들어올 데이터는 2번지가 되겠죠. 자, 따라서 K는 K 플러스 1로 K도 1 증가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자, i가 n보다 작거나 같으냐? n은 얼마예요? 5죠. 5개의 데이터를 받아들였으니까. 자, 따라서 i가 5보다 작거나 같죠? yes로 돌아와서 2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비교를 합니다. A 배열의 i번지와 B 배열의 j. i는 2, j는 1이니까 i번지, 2번지의 값과 1번지의 값을 비교해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죠? A 배열 값이 더 크죠? A 배열 값이 더 크니까, 크니까 이번에는 yes 방향으로 오겠죠. 자, yes 방향으로 오면 이번에는 요 놈들이 실행될 겁니다. 됐죠? 자, 요 놈들 한번 실행해 볼게요. B 배열의 J번지 값을, J는 1이니까 B 배열의 1번지 값이 2라는 값을 C 배열의 K번지, K는 2가 됐죠? 자, 따라서 C 배열의 2번지 여기로 옮기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 2라는 값이 여기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1번지 처리 끝났으니까 이제 2번지가 돼야 되죠. 뭐가? J 값이. 그래서 J는 J 플러스 1이죠. 자, J 값이 1에서 2로 증가합니다. J만 증가하면 안 되죠. 자, K도 이제 2번지까지 왔으니까 이제 다음 데이터는 3번지로 들어와야 되니까 K 값도 1 증가시켜서 K 값 3이 되죠. 자, 돌아가는 게 이제 눈에 보이시나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M도 5죠, 지금. 5개 데이터가 있으니까. 자, J가 M보다 작거나 같으냐? yes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역시 A 배열의 i번지와 B 배열의 J번지 값을 또 비교해요. i도 2고 J도 2니까 2번지 값과 2번지 값을 비교합니다.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네요, 그죠? B 쪽이 더 크죠? 자, 따라서 노방향으로 가겠죠? 자, 이번에는 요 놈이 실행되겠네요. 그러면 A 배열의 2번지 값을 C 배열의 3번지네요, 그죠? 3번지 여기로 옮겨라. 자, 따라서 2번지 값 3이 여기로 이렇게 옮겨오겠죠? 그 다음에 2번지 처리 끝났으니까 i가 1 증가돼서 3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i는 i 플러스 1. 그 다음 3번지의 데이터 받아들였으니까 다음 데이터는 4번지로 와야 되니까 K는 K 플러스 1. 오케이? 자, 따라서 i는 i 플러스 1 돼서 3이 되고요. K는 K 플러스 1 돼서 4가 됩니다. 자, 아직 i가 5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yes로 돌아옵니다. 오케이? 계속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 놈하고 비교하겠죠. A 배열의 i번지는 3번지, B 배열의 J번지는 2번지. 3번지 값과 2번지 값 비교했더니 A 배열 값이 더 크네요, 그죠? A 배열 값이 더 크니까 yes 방향으로 와서 요 놈이 실행되겠죠. 따라서 작은 놈을 옮겨야 되니까 A가 크니까 B 배열 값을 옮겨야 되죠. 4라는 값을 옮겨야 되죠. 자, 다시 말하면 B 배열의 J번지 값을 C 배열의 K번지, K는 4니까 4번지. 여기에 이 4라는 값이 이렇게 옮겨오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지 처리 끝났으니까 J 값이 3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J는 J 플러스 1, J 값이 3이 되고요. 자, K 값도 1 증가시켜야 되겠죠. K 값은 4에서 5로 증가합니다. 자, 다시 돌아오죠. 5가 안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A, I, B, J. 그러면 I는 3, J는 3이니까 3번지 값, 3번지 값 비교합니다. 자, 요 놈이 더 작죠? 자, 요 놈이 더 작으니까 이번에는 그대로 요 놈이 실행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B 배열의 J번지 5번지 값, 요 놈이 C 배열의 5번지로 옮겨오겠죠. 자, 3번지 값 5가 C 배열의 5번지 여기로 옮겨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지 끝났으니까 J값은 4가 돼야 되니까 자, J값이 1 증가하죠. 여기서 J값이 1 증가하고 그 다음에 K값이 1 증가하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자, 아직 J가 M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yes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A 배열의 i번지 값 6하고 7하고 비교합니다. 6이 더 작고 요 놈이 더 크네요. 그죠? B 배열 값이 더 크죠? B 배열 값이 더 크니까 노 방향으로 가죠. 그러면 A 배열 값을 C 배열로 옮겨요. A 배열의 i번지 값 6이 C 배열로 이렇게 들어오죠. 자, C 배열의 K번지는 6번지니까 여기로 6이 들어와요. 그리고 i를 1 증가시켜야 되니까 4로 바꿉니다. 다음에 처리할 때 일단 4니까 자, i가 1 증가돼서 4가 되고요. K도 1 증가돼서 7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아직 5가 안 됐으니까 돌아오죠. 자, 돌아오면 이번엔 요 놈하고 요 놈 비교하죠. 그러면 누가 더 큽니까? A 배열 값이 더 크죠? 자, A 배열 값이 더 크니까 자, A 배열 값이 더 크니까 yes 방향으로 와서 요 놈 실행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B 배열에 있는 7이라는 값이 이리로 들어오겠죠? 자, 빠르게 가도 되겠죠, 이제? 7이라는 값이 이쪽으로 들어올 거고요. B변수, J변수, 4가 5로 바뀌어야 되니까 J는 J 플러스 1 돼서 4가 J가 5로 바뀝니다. K는 K 플러스 1에서 K값은 8이 되고요. 자, 지금 J가 5가 됐어요. 지금 M값이 5입니다. J가 5고 5와 5가 같으냐니까 yes로 다시 돌아가죠. 됐죠? 아직 하나 남았잖아요. 자, 따라서 또 비교합니다. 그럼 요 놈하고 비교하겠죠. 4번지 값. i는 4고 J는 5니까 자, J 5번지 값. 이렇게 비교하죠. 근데 누가 더 커요? 요 놈이 더 크죠? 자, A 배열 값이 더 크죠? 따라서 이번에도 또 yes로 옵니다. 자, yes로 오니까 B 배열 값 8이라고 하는 값이 자, C 배열의 8번지, K번지, 8번지로 8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J값이 1 증가하는데 그럼 J값이 5에서 6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J값이 5에서 6이 됐다는 이야기는 M이 5니까 이제 더 커졌죠. 그죠? 자, K값도 1 증가하면 8에서 9가 될 건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걸리죠. J가 M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으냐라고 물었는데 J값은 6이 됐어요. M은 5죠. M이라고 하는 거는 배열의 데이터 개수입니다. 데이터 개수 5개잖아요. 자, 따라서 M이 5인데 J값이 6이 됐어요. 근데 작거나 같으냐라고 물었으니까 이제 종료되고 나가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이 어떤 상태가 됐다? B배열의 값은 다 옮겨갔죠. 남은 건 A배열의 2개가 남았죠. 지금 이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J값은 6이 됐고 I값은 지금 4예요. 이 4라는 값은 지금 요 놈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B배열값 다 옮겼으니까 나갔습니다. 그럼 한번 예측해 보세요. 그럼 뭘 옮겨야 됩니까? A배열의 남은 데이터로 옮겨야 되죠. B배열의 모든 데이터가 옮겨갔으니까 여기서 내려오면 A배열의 모든 값을 다시 옮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A배열의 I번지부터 마지막 번지까지 데이터를 C배열로 옮겨야 돼요. 바로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여기서 I가 I부터 N까지 가느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끝났을 때 I값이 4지 않습니까? 이 4라고 하는 값이 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4번지 값. 여기서부터 옮겨야 되죠? 그러니까 I부터 N까지 마지막 번지까지 돌려주면서 A배열의 I번지, 4번지 값을 C배열의 K번지로 옮기니까 자 4번지 값 10이라고 하는 값이 K번지 9번지로 옮겨오니까 여기 9번지로 이놈이 이리로 옮겨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갈 거 없죠? 계속 가는 겁니다. N까지 가는 겁니다. 자 지금 I가 4잖아요. I가 N까지 가야 되니까 N은 5니까 5까지 가야 됩니다. 자 I가 5로 증가하죠? I가 5로 증가하면서 A배열의 I번지니까 5번지 값 13이라고 하는 이 값이 물론 K는 1 증가돼 10이 됐을 거고 그러면 이 13이라고 하는 A배열의 5번지 값이 1위로 들어오겠죠. C배열의 K번지 10번지로 이 13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서 K값은 1 증가돼서 11이 되면서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A배열과 B배열의 모든 데이터가 정렬된 상태로 C배열로 옮겨갔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전체적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봐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부분. 여기서 계속 돌아가다가 여기서 노방향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는 A배열의 모든 데이터가 다 옮겨간 거예요. 여기서 노방향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는 B배열의 모든 데이터가 이미 다 C배열로 옮겨간 거예요. 그럼 이 밑에 나와야 되는 건 뭐예요? A배열의 값이 다 옮겨갔으니까 남아있는 B배열의 값을 C배열로 옮기는 게 여기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배열의 값이 모두 옮겨갔으니까 A배열에 남아있죠. A배열에 남아있는 남은 데이터를 C배열로 옮기는 과정이 여기 나와야 되겠죠. 전체적 흐름이 보이십니까? 자 여기서 계속 돌다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돌다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A배열의 값을 C배열로 다 옮긴 거예요. A배열 값이 모두 C배열로 갖고 이제 A배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B배열에 남아있는 값을 C배열로 옮겨야 되는 거고 여기서 노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B배열의 값을 C배열로 다 옮긴 거예요. 따라서 B배열에 아무것도 없어요. B배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A배열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C배열로 모두 옮기는 과정이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도가 바로 아래 반복문이 바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이 A배열에 남은 데이터를 C배열로 옮기는 과정이고 바로 이 과정이 B배열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C배열로 옮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A배열의 데이터 남은 걸 옮겨야 되니까 I를 I부터 N까지 돌려주는 거고 얘는 B배열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전부 옮겨야 되니까 J를 J부터 M까지 돌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오케이, 끝났어요. 그러면 병합 정렬이 모두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서도를 이제 분석해 보시면 이런 이야기구나 하는 걸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에 도전을 해볼 건데 전체적 순서도를 먼저 한번 여러분이 쭉 한번 돌려보세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볼 건데 이 기출문제는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순서도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의 순서도입니다. 그죠? 반복문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분기문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 자 기출문제를 보면 2008년 4회 이때 합격률이 30%대가 나왔어요. 30% 합격하신 분들 대단한 겁니다. 이 순서도를 해석했다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도 또 꽤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어요. 30%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 합격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문제 먼저 볼게요.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제는요. 제가 항상 강의를 이 2005년 사회시험부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병합정렬은 제가 항상 그렇게 강의를 드렸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강의와 모든 교재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전부 오름차순을 옮기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것과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뭐였냐면 절대 시험 문제 나오면 오름차순만으로 옮기는 거 나오지 않는다. 다양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름차순을 옮길 수도 있고 내림차순으로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그게 그대로 출제가 된 거예요. 이 문제를 보시면 보세요. A배열에는 N개의 데이터가 A배열에는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고 배열 B에는 데이터가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까는 오름차순을 비교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A배열에는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고 B배열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대요. 이 A배열과 B배열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C배열로 옮기는데 병합하는데 C배열의 오름차순으로 병합을 하랍니다. 제가 이걸 강조드렸거든요.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따라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지 않고 시험장 가시면 절대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급적 하나의 순서도만 대충 해석해드리는 걸로 강의를 끝내지 않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자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린 겁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요. 와, 왜 저런 것까지 가르쳐줄까? 뭐 다른 강의 가서 봤더니 기출문제 순서도 이렇게 그냥 해석해주고 간단히 끝나던데. 근데 왜 자꾸 이런저런 생각을 할까? 생각해보세요. 병합정렬 조금 전에 공부했던 것 같이 여러분 뭐 시중의 교재, 강좌들 다 그걸로만 설명하고 끝이에요. 막상 시험장 갔더니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 풀어요. 미리 생각해보고 시험장 가지 않으면 디버깅해도 안 나오고 이번 기출문제로 여러분이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병합정렬 강의할 때 이거를 꼭 강의해드렸어요. 이거를. 제가 지금 이 파워포인트를 지금 만든 게 아니라 벌써 몇 년 전에 만든 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항상 수업할 때 이쪽에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따로 정렬되어 있을 때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꼭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한 번 정도 이걸 생각하고 시험장 가시면 이런 문제 받아봤을 때 당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유수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이런 스타일로 나왔네. 그러면 머릿속을 가만히 가다듬어 보면 이제 분석이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지금 오름차순 하나는 내림차순이에요. 이쪽으로는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고 한쪽 데이터는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어요. 이 두 데이터를 비교해서 C배열로 옮기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랍니다. 지금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작은 값이 앞에 있고 큰 값이 뒤에 있다라고 해서 오름차순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큰 값이 앞쪽에 있고 작은 값이 뒤쪽에 있다라고 해서 내림차순을 지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게 A배열이에요. 이게 B배열입니다. 이 두 놈을 병합시키면서 C배열로 옮기면서 오름차순으로 옮기랍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거. 여기에서 제일 작은 값이 어디 있어요? 1번지에 있죠. 1번지. 여기에서 제일 작은 값은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 끝번지에 있죠. 최소값이 여기에 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아,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으니까 A배열에서 가장 작은 값은 1번지에 있습니다. B번지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니까 B배열의 가장 작은 값은 맨 끝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옮겨야 될 C배열의 오름차순으로 옮기라고 했으니까 작은 값과 작은 값을 비교해서 어느 놈이 더 작은지를 비교해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 누구랑 해야 됩니까? 시작이. A배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B배열은 여기서 시작해서 거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 데이터가 여기 있는 A배열은 M이고 A배열은 M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N이라고 했네요. 그죠? 자, 여기를 N으로 보고 자, 여기 가장 작은 데이터니까 1번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마지막 데이터가 예를 들어 N까지 있다라고 보고 자, 그 다음에 얘가 1번지고 마지막 데이터가 N번지에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진행 방향이 다르죠. 얘는 가장 작은 값이 1번지부터니까 1번지부터 시작해서 2씩 증가해 가면 되겠죠. 근데 얘는 가장 작은 값이 맨 끝에 N번지에 있으니까 N번지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와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1씩 증가해 갈 거고 1번지, 다음 2번지, 3번지 증가해 갈 거고 얘는 N번지에서 1씩 감소해 와야 되죠. 만약에 이게 5번지라면 4번지, 3번지, 2번지 이해되셨습니까? 요걸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죠. 아하. 그래서 여기 보시면 I는 2를 초기값을 줬죠. 근데 왜 J는 M을 초기값으로 줬느냐? 가장 작은 값이 M번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J는 M을 초기값으로 줘서 자, I는 이렇게 증가를 해가야 되니까 I는 I 플러스 1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림차순으로 있을 때는 뒤쪽에서 안쪽으로 와야 되니까 자, J의 초기값을 M으로 준 다음에 J는 J-1을 해야 되죠. 오케이?
기가 막히죠. 자, 그 다음 당연히 C배열은 당연히 이식 증가해야 되죠. 1번지부터 계속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니까 K값은 당연히 이식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비교를 어디랑 해야 돼요? I값이 M보다 작거나 같으냐라고 비교해야 되죠. I가 이식 증가해 가니까 이 끝에 있는 M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죠? 이렇게 비교해야 되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I값은 이렇게 가니까 N과 비교해서 M보다 작거나 같으냐라고 비교해야 돼요. 근데 이쪽에서 J값은 N번지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이식 감소해 오죠. 그럼 마지막 어디까지 와야 돼요? 2라고 비교해야 되죠. 2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분기문은 J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냐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생각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받아봤을 때 오름차순으로 옮기는 것만 열심히 보고 시험장 갔는데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간다면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지 않고 시험장 갈 때 순서도가 쉬우냐? 그게 아니거든요. 분석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렇지? 근데 한 번 정도 이런 걸 보고 시험장 가시면 어느 정도는 감이 와요. 보세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기출문제 순서도 그냥 해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백날 그거 강의 듣고 연습해봐야 시험장에서 조금만 변형시켜 나오면 못 풀어요. 다양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지금 I 변수 값은 이식 증가해 가니까 마지막 N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N과 비교하는 거고 지금 J 변수는 M에서 시작해서 작은 값이 이쪽에 있으니까 거꾸로 이쪽으로 갈수록 큰 값 아니에요. 그죠? 얘가 작은 값이고 따라서 N번지부터 시작해서 J는 J-1에서 이렇게 거꾸로 가야 돼요. 어디까지? 1번지까지. 그러니까 J가 1보다 크거나 같으냐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yes가 되면 돌려주는 거고 no가 되면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J값이 0이 되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밑에 반복문. 자, 이 반복문이 뭐예요? 남아있는 데이터를 옮기는 반복문이죠.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아있는 데이터를 옮겨야 되는데 자,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서 I가 M보다 커졌다는 이야기는 이 밑으로 내려온 이야기는 이건 뭐가 다 옮겨간 거예요? A 배열 값이 1번지부터 N번지죠. 1번지부터 N번지까지의 데이터가 모두 이제 C 배열로 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로 내려와서 이리로 올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이 반복문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A 배열의 값이 다 옮겨갔으니까 B 배열의 남은 데이터를 C 배열로 옮기는 과정이 여기 나와야 되죠.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보세요. B 배열이 N번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옮기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J 값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데이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닙니까? J번지부터. 이만큼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I는 계속 이식 증가시키면서 계속 옮겼더니만 A 배열 데이터는 이미 다 C 배열로 옮겨갔어요. 더 이상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데이터는 B 배열에 남아있죠. 그럼 어디서 남아있어요? J값이 N번지부터 시작해서 이식 감소해 오다가 여기쯤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만큼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옮겨야 되는 데이터는 이만큼의 데이터를 옮겨야 되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옮겨야 될까요? J번지부터 어디까지 옮겨야 될까요? 마지막 데이터는 1번지란 말이에요. 따라서 J번지부터 1번지까지 이식 감소시키면서 옮겨라. 그래야 요 놈 옮기고 그 다음 1 감소돼서 이 놈 옮기고 그 다음 2번지 값 옮기고 1번지 값 옮기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기가 막힌 거죠. 자, 여기서 이리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A 배열의 값이 이미 C 배열로 다 간 겁니다. 그러면 B 배열의 데이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B 배열의 데이터가 남아있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J 값이 여기서 시작해서 감소해 왔잖아요. 그죠? 감소해 오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은 데이터를 차례로 이놈 보내고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오름차순이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J번지부터 마지막 데이터는 1번지란 말입니다. 자, J값이 지금 4번지라면 쭉 오다 J값이 4번지까지예요. 4번지 값 옮기고 3번지 값 옮기고 2번지 값 옮기고 1번지 값 옮기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J값이 J번지부터 1번지까지 일씩 감소시켜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옮기면 이 남은 데이터가 다 옮겨가면서 끝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반대로 이쪽에서 내려왔다면 이미 N번지부터 시작해서 자, 데이터가 다 가서 1번지까지의 데이터가 모두 B배열의 데이터가 옮겨갔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데이터는 A배열에 남아있죠? A배열에 남아있습니다. I값이 1번지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지금 I번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마지막 번지는 몇 번지냐면 N번지입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데이터는 이 데이터가 남아있죠?
그러면 오름차순이 돼야 되니까 I번지부터 N번지까지의 데이터를 다 옮겨야 되겠죠? 자, 그래서 I번지부터 N번지 데이터를 옮겨라 이 소리예요. 지금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대감기에서 천천히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지금 이 기출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해 볼 테니까 빠르게 정리해 볼 테니까 차분히 이해해 보세요. 자, 지금 A배열은 오름차순입니다. A배열의 주소를 나타내는 변수는 I변수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I변수는 작은 값이 1번지에 있으니까 1번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2씩 증가해 갑니다. I값이 2씩 증가해 가서 마지막 데이터가 몇 번지에 있냐면 N번지에 있어요. 됐죠? 그래서 I값은 I는 I 플러스 1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K는 당연히 2씩 증가하는 거고요. B배열은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값은 맨 끝에 있어요. 따라서 오름차순 정렬로 옮기려면 요 놈하고 저 놈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얘는 뒤쪽 놈부터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N번지란 말이죠. 자, 따라서 J값은 N번지에서 시작해서 계속 2씩 감소해 오는 거예요. 2씩 감소해 와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1번지까지 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J는 J-1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값을 얼마 받았어요? M을 초기값으로 받았죠. 요 놈을. I는 2를 초기값으로 받고 여기서 시작하고.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돌려주다 보니까 여기서 yes가 돼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no가 돼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자, 여기서 이리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A배열 값이 다 옮겨간 거예요. A배열 값이 모두 옮겨갔기 때문에 이 반복문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B배열의 남은 값을 A배열로 옮기는 과정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따라서 B배열에서 데이터가 쭉 오다가 지금 J값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2씩 감소해 오다가 여기 있는 데이터부터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가 남아있어요. 그럼 이 남아있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옮겨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1번지까지, 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J번지부터 1번지까지 2씩 감소하면서 옮겨버리면 이 남아있는 데이터들이 순서대로 요 놈 먼저, 그 다음 요 놈, 그 다음 요 놈, 그 다음 요 놈, 마지막 1번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쪽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이 반복문은 뭘 수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B번지 값을 다 옮겼죠? B번지 값 다 옮기고 지금 A번지의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A번지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C배열로, A배열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C배열로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A배열에 남아있는 데이터 지금 I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J는 이미 다, B배열은 다 옮겨갔대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이 데이터들이 이제 순서대로 옮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I번지부터 N번지까지죠. 그래서 I번지부터 N번지까지의 데이터를 옮겨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이거 명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이제 그러면 기출문제 도전해 볼게요. 자, 기출문제 순서들을 보면 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자, 기출문제 보기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순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돌리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거예요. 그래서 얘는 I가 증가하고 얘는 J가 감소하고, 그래서 I를 N하고 비교하고 여기는 J를 1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얘가 N을 넘어서면 1위로 오죠? 그러면 이제 A배열 값이 다 C배열로 옮겨갔다는 소리니까 B배열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옮겨야 되니까 J를 J부터 1까지 1씩 감소시키면서 B배열의 값을 C배열로 옮기는 거고, 자, 여기서 1위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B배열 값이 C배열로 다 옮겨간 겁니다. 그럼 A배열에 남아있잖아요. 그죠? A배열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옮기기 위해서 I부터 N까지 2씩 증가시키면서 A배열 값을 C배열로 옮겨라 그 소리예요. 자, 순서도 눈여겨서 이시정지 하신 다음에 한번 봐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출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기출문제 순서들을 봤는데, 와, 이게 뭐야? 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병합정렬이야? 우리가 봤던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죠? 뭐 반복문도 안 나오고, 와, 정말 황당합니다. 이걸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셨는데 병합정렬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조금 전 순서도 보고 갔어요. 네, 다 똑같아요. 보면은 교재들마다 다 똑같고. 시험장 갔는데 완전히 생뚱맞은 이러한 병합정렬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병합정렬 문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막 머릿속이 혼미해집니다. 뭔가 이제 뭐 그죠? 문제가 안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은 이 문제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제가 풀어가는 과정을 잘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천천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스타트, 시작을 해서 A배열의 N개의 공간을 만들고 B배열의 M개의 공간을 만들고 C배열은 N 플러스 M개의 공간을 만들어라. 당연하죠. A배열 5개고 B배열 5개면 C배열은 10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 그 소리예요. 자, 따라서 공간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죠. ISW를 0을 주라고 했는데 이건 일단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뭐라고 했냐면 N1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2를 초기값으로 받았고 N2라는 변수를 초기값을 M을 받았어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이해되시나요? A배열은 오름차순, B배열은 내림차순으로 있어요. 따라서 A배열은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1번지부터 해야 되죠? B배열은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N번지부터 시작해야 되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시작되는 주소를 1번지를 N1에서 받았으니까
이쪽 A 배열의 첨자 주소가 N1이란 이야기죠. A 배열의 첨자 주소가 N1이고 M을 N2로 초기값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요 놈을 초기값으로 받았죠. N2가. 그러면 N2라고 하는 놈이 B 배열의 첨자 변수구나 하는 걸 딱 눈치챘죠.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N1에 2를 받았고 N2 변수에 M을 받았네? N3 변수는 2를 받았네? 그럼 당연하지. N3 변수는 뭐겠어요? C 배열의 첨자 변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I라고 했던 변수가 여기서는 N1이 된 거고 J라고 했던 B 배열의 변수가 여기서는 N2가 된 거고 아까 K라고 했던 C 배열의 첨자 변수가 여기는 N3라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요것만 딱 바꿔놔도 벌써 전혀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편해요. 자 일단 이렇게 받았는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리스트 1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A 배열의 N1 값을 받아오랍니다. A 배열의 N1 번지. N1에 얼마 받았어요? N1에 1 받았잖아요. I로 바꾸세요. I로 바꾸면 자 A 배열의 I 번지 값, 1번지 값을 리스트 1으로 옮기랍니다. 그 다음에 B 배열의 N2에 얼마 받았어요? M을 받았죠. B 배열의 N2 값을 리스트 2로 옮기랍니다. 변수로 옮기래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A 배열에 2, 3, 4, 5, 6이 저장되어 있다면 2, 3, 4, 5, 6 저장하면 좀 그렇네요. 그죠? 자, 좀 데이터를 띄엄띄엄 할게요. A 배열에 예를 들어서 2, 5, 7, 8, 10이 입력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B 배열에 내림차순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1, 그 다음에 9, 6, 그 다음에 4, 3이 입력되어 있다면 이런 상태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면 N1이 2를 입력받죠. 얘를 I로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N2가 M이죠. 얘는 J로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N3가 1입니다. 얘는 K로 바꿔보세요. 그럼 쉽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A 배열의 I 번지 값을 리스트로 뽑으랍니다. 그러면 I 번지는 1번지니까 A 배열의 이 2라는 값을 리스트 1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요. 리스트 1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A 배열의 첫 번째 값 2를 끌어내요. 여기다가. 그 다음 B 배열의 N2 번지. N2에는 M을 받았잖아요. 얘 J입니다. 그죠? M 마지막. B 배열의 마지막 요 놈이죠. 요 놈. 요 놈이죠. 그죠? 자, 이때 M은 5번지겠죠. 데이터가 5개니까. M이 5예요. 그러면 자, 5번지라고 하는 값을 N2에서 받았고 B 배열의 N2 번지 값을 리스트 2로 옮기라고 했으니까 자, 리스트 2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져요. 리스트 2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B 배열의 마지막 끝 M번지에 있는 이 3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1로 들어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제 뭔가 조금 뭔가 모양이 보이죠. 그죠? 자, 첫 번째 오름차순으로 하려면 가장 작은 값 요 놈하고 B 배열의 가장 작은 값 M번지 값하고 얘하고 얘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봤던 순서대로는 바로 배열에 있는 값을 비교했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얘를 변수로 뺐어요. 리스트 1 변수로.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을 리스트 2 변수로 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리스트 1과 리스트 2를 비교했죠. 아하.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을 지금 비교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잘 보세요. 리스트 1의 값이 리스트 2보다 만약에 더 작다면 얘가 더 작아요 지금. 그죠? 얘는 크고 얘가 더 작죠? 그러면 어느 놈이 어디로 옮겨가야 됩니까? A 배열의 값이 어디로 가요? 그렇죠. A 배열의 값이 C 배열로 옮겨가야 되죠. 얘가 더 작잖아요 얘보다. 그러니까 얘가 C 배열로 가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제가 문제 풀어가는 과정 여기까지 전체적인 거 보셨죠? 이제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대칭을 이뤄요. 순서도가. 얼핏 볼 때는 되게 복잡한 순서도 같지만 제가 색깔을 칠해 볼게요. 이쪽 부분하고 이쪽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하고 가만히 보세요. 똑같아요. 보세요. C의 N3는 N1은 N3는 N3 플러스 1. C의 N3는 N2는 N3는 N3 플러스 1. 자, IJ로 바꿔볼게요. 우리 IJK 변수로 바꿔볼게요. C의 K번지 값은 C의 K번지에는 뭘 받을 거냐? 그 다음에 I 값은 어떻게 될 거냐? K는 K 플러스 1. 그 다음 자, N3는 K죠. C의 K번지에 뭐가 와야 되느냐? N2는 J죠. J가 어떻게 되느냐? K는 K 플러스 1. 아까 우리 순서도하고 비교한 겁니다. 눈에 보이십니까? 오케이. 그래 놓고 그 밑에 보니까 N1을 N하고 비교했어요. 얘는 N2를 2라고 비교했어요. 왜일까요? 얘는 오름차순이니까 I 값이 이렇게 가니까 얼마? N하고 비교한 거고 이쪽은 B 배열은 내림차순이니까 자, 이 M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따라서 1번지까지 가야 되니까 1과 비교한 거죠. J를 1과 비교한 거고
i를 n과 비교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하나 실마리가 풀려나가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순서도 대칭 구조하고 반복문의 대칭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기문으로만 바꾸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제 문제 풀어나가는 과정을. 자, 그리고 여기서 봤더니 뭐 리스트 1은 했고 ISW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ISW는요 이렇게 했고 똑같아요. 이 부분 똑같죠? 이 부분 똑같죠? 지금 순서도를 그리는 위치상 그림을 한 장 안에 표현하려니까 이렇게 한 거지만 지금 이놈하고 대칭 구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이 순서도를 여러분 이렇게 그려보세요. 얘를 이렇게 길게 빼갖고 이쪽으로 빼버리고 얘를 이렇게 빼갖고 이렇게 빼봐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순서도가 대칭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치챘죠. 아하. 됐어요. 리스트 1에는 A 배열의 1번지 값이 오죠. 리스트 2에는 B 배열의 마지막 N번지 값이 오죠. 이렇게 배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름차순이니까 요놈하고 마지막 요놈하고 요놈을 빼서 리스트 1으로 옮겼고 요놈을 빼서 리스트 2로 옮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놈하고 리스트 1하고 리스트 2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얘놈이 만약에 작으면 얘가 작다는 이야기는 이놈이 작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A 배열 값이 C 배열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러면 C 배열의 N3 번지로 뭘 옮겨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C 배열의 K 번지 값으로 뭘 옮겨야 될까요? 그렇죠. 리스트 1 값을 옮겨야죠. 작은 값을 옮겨야 되잖아요. 얘하고 비교해서 얘가 작으니까. 이해되었습니까? 따라서 리스트 1 작은 값을 C 배열의 K 번지, 다시 말하면 N3 번지로 넣어라. 됐죠? 자, 이쪽은 오름차순, 이쪽은 내림차순인데 여기 첫 번째 값이 2입니다. 여기 첫 번째 값은 여기서 3이에요. 두 개 비교해서 얘가 리스트 1으로 왔잖아요. 얘가 리스트 2로 왔고 얘가 더 작잖아요. 그러면 리스트 1의 이 값이 C 배열의 첫 번째 값으로 이렇게 들어와야죠. 됐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문제가 만약에 여기에 가로가 나왔으면 문제로 나왔으면 이 문제 못 풀어요. 더럽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 품격 높은 강의에 더럽게 어려운 문제라니. 자, 그러나 정말 이게 만약에 따로 문제가 나왔으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번호를 잘 보세요. 자, 번호 잘 보세요. 1번이죠. 여기도 1번이죠. 아하, 그럼 여기 리스트 1이라는 거 우리가 찾았잖아요. 그죠? 자, 요놈하고 비교해 리스트 1이 더 작아요. 그럼 당연히 작은 값을 C 배열로 옮겨야 되죠. 오름차순으로 가야 되니까.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값이 리스트 1이죠. 근데 고맙게도 여기가 1번이네. 그럼 여기도 리스트 1이겠네. 오케이? 그러면 리스트 1에 99,999를 넣는다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이건 이따 보면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단독으로 문제가 나왔으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 자, 그럼 이제 계속 돌려봅니다. 리스트 1을 C 배열로 옮겼어요. 그러면 N1 변수 값은 어떻게 될까요? N1이 뭐야? I죠, I. I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1번지 값을 옮겼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된다? 2번지가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I는 I 플러스 1 돼야 되겠죠? 그러면 I가 N1이니까 N1은 그렇죠, N1 플러스 1.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구나. 그 다음 당연히 N3가 뭐예요? K죠, K. C 배열의 첨자 변수 K도 1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맞아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 오름차순이죠. 1번지부터 시작해서 N1 값은 어디까지 갑니까? 다시 말해 I 값은 마지막 N까지 가죠. 그죠? 그러니까 N1을 N하고 비교한 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yes다라고 해서 내려오면 N1이 N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 조금 전에 요 놈을 리스트로 뺐잖아요. 그죠? 리스트 1 변수로 빼서 비교 끝났고 이제 옮겼잖아요. 그러면 리스트 1 변수에는 새롭게 뭘 받아와야 돼요? 2번지 값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2번지 값. 그래서 N1을 N1 플러스 1을 했으니까 여기서 N1이 2가 됐죠. I가 2가 됐잖아요. I가 2가 됐으니까 리스트 1은 A 배열의 I번지 값을 받아오면 되죠. 다시 말하면 A 배열의 N1번지 값을 받아오면 된다. 따라서 5번 정답은 A 배열의 N1번지가 되는 겁니다. 끝났죠? 어려울 거 없어요. 차분히 다시 들어보세요. 지금 A 배열은 이런 상황입니다. 오름차순 상황이에요. 자, 따라서 I번지는 I는 1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1씩 증가해가요. 2씩 증가해가서 마지막 N번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I 변수를 I라고 하지 않았고 N1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N1 변수는 1부터 시작해서 계속 2씩 증가해서 N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지 값을, 그래서 N1번지 값을 뺐어요. 리스트 1으로 뺐단 말이죠. 리스트 1으로. 그런데 지금 리스트 1과 리스트 2를 비교해서 얘가 더 작으니까 리스트 1 값을 C 배열로 옮기고, 그래서 이 정답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N1 값은 이제 1 증가해야 되죠. 그죠? 1번지 끝났으니까 이제 I는 1 증가해서 요 놈이 돼야 되잖아요. 자, I에 해당하는 게 N1이니까 N1 플러스 1이 돼서 1번지에서 2번지로 바뀌죠. 자, 따라서 N1 값은 1이 아니라 이제 2가 됐죠. 2번지. 됐죠? 그리고 N3는 당연히 이제 2번지가 될 거고. 자, 그래서 N1이 N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죠?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N1은 지금 2니까, 당연히 밑으로 내려오면 A배열의 N1번지. N1이 2가 됐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A배열의 2번지 값을 새롭게 리스트1으로 옮기는 겁니다. 요 놈을 새롭게 리스트1으로 옮겨요. 그래 놓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리스트1과 리스트2를 비교하죠. 리스트2는 아까 마지막 데이터, B배열의 마지막 데이터 요 놈이 리스트2에 있죠. 아까 요 놈이 2였고, 요 놈이 3이었다면, 이 2라는 데이터가 C배열로 갔고, 자, 여기 예를 들어 4가 있다면, 이제 이 4라는 값이 새롭게 리스트1으로 왔고, 3이라는 값은 리스트2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4라는 데이터 옮겨온 리스트1하고 3하고 리스트2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오케이? 아,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보였죠? 그럼 이번에 보세요. 자, 이제 리스트1에 새롭게 2번지 데이터 4가 왔어요. 얘는 4가 있고. 리스트2에는 n번지 데이터, 3이라는 데이터 아까 그대로 있죠? 그럼 얘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큽니까? 리스트1이 더 크죠? 그러면 리스트1이 더 큽니다. 리스트2가 더 작죠? 아하,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가야죠. 보이세요? 자, 이제 이쪽으로 옵니다. 쭉 왔어요. 그러면 C배열로 뭐가 옮겨갈까요? 작은 값이 옮겨가야 되잖아요. 아까는 요 놈이 작으니까 리스트1이 C배열로 옮겨갔지만 지금 노로 왔다는 이야기는 리스트2 값이 더 작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아하, 자, 따라서 리스트2의 값이 C배열로 옮겨가면 되죠? 자, 따라서 2번 정답은 리스트2. 그러면 N2 값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N2 플러스 1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N2 플러스 1은 안 되죠. 자, 보세요. 지금 B배열은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데이터 요놈, 여기, 지금 내림차순이니까. B배열은 내림차순이니까 1번지가 큰 값이고 맨 끝에 번지가 작은 값, 요놈이잖아요. 그래서 N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N2라고 하는 J값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따라서 N2는, 그렇죠. N2 마이너스 1이죠. 이거 플러스 1이라 그러면 안 돼요. N2는 N2 마이너스 1. 됐나요? 아. 당연히 N3는 플러스 1 돼야 되죠. C배열은 얘가 K값이에요. 얘가 J값이고. J값은 일씩 감소해야 되고 C배열의 K값은 당연히 1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요 비교문 보세요. 아, 내림차순이니까 여기에서 시작해서 계속 J값이 일씩 감소해서 마지막 데이터는 1번지니까 1번지랑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N2가 1보다 크거나 같으냐? Yes가 되면 됐어요. 그럼 리스트2에 뭐가 와야 됩니까? 그렇죠. B배열의 N2번지 값이 와야 되죠. B배열에 요놈 옮겼으니까 이제 요놈 얘가 만약 5번지라면 4번지 값이 새롭게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4번지라고 하는 게 여기서 N2가 N2-1 됐으니까 아까 N2 값이 5였다면 여기서 N2는 N2-1 돼서 4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갖고 와야 되죠? 오케이. 따라서 여기 정답 뭐예요? B배열의 N2가 되는 거죠. B배열의 N2 값을 리스트2로 옮겨와서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와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가 일어나면 병합정렬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이해 못하시면 말도 안 돼요. 자, 제가 그림을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보세요. A배열의 데이터가 2, 4, 5, 8, 예를 들어서 10이 있다라 그래봐요. 오름차순이죠? 근데 B배열에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2가 있고 7이 있고 그 다음에 6이 있고 3이 있고 예를 들어서 1이 있다. 이렇게 해보자 말이죠. 그러면 비교를 할 때 A배열은 여기서 시작해야 되니까 요게 바로 I번지, N1번지예요. N1 변수는 1번지부터 시작하고 얘는 가장 작은 값이 이쪽에 있으니까 얘가 N2 변수예요. 따라서 N2 변수는 마지막 주소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N1은 이렇게 해서 1번지, 2번지, 3번지 계속 증가해 가니까 N1은 N1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N2 값은 마지막 5번지에서 4번지, 3번지, 2번지로 이렇게 와야 되니까 N2는 N2-1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전체적인 거 보이죠 이제? 아하. 자, 그 다음에 리스트1으로 뺐단 말이에요. A배열의 N1번지, 1번지 값을 리스트1으로 뺐고 얘는 마지막 번지 값을 리스트2로 뺐어요. 다시 말하면 L1으로 줄일게요. 리스트1 변수에 첫 번째 A배열의 데이터 2가 들어오고 그 다음 리스트2라고 하는 변수에 B배열의 마지막 데이터 1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L1과 N2를 비교하죠. L1과 L2를 비교해서 L2가 더 크냐, 리스트2가 더 크냐 물었어요. 자, 지금 리스트2가 더 큽니까? 아니죠. 따라서 노로 오겠죠.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리스트2 변수의 값을 C배열로 옮겨라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리스트2 얘가 작은 값이니까 저놈이 C배열로 1번지로 1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얘는 끝났으니까 N2가 마이너스 1 돼야 되죠? 그래서 N2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N3는 1 증가시키고 K번지. 자,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1번지까지 와야 되니까 N2를 1과 비교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아? B배열의 N2번지 값. N2가 여기서 얼마가 됐어요? 아까 5번지였는데 이제 4번지가 됐죠. 따라서 4번지 값 3. 요 놈이. 얘는 같으니까 이제 이 놈이 어디로 옵니까? 리스트 2로 이제 새롭게 3이란 값이 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뺑 돌아서 1위로 다시 옵니다. 그러면 또다시 리스트 1과 리스트 2를 비교하죠. 리스트 1에는 2가 있고 리스트 2에는 3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요 놈하고 이제 비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놈 비교했더니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크죠? 자, 따라서 이 분기문에서 yes로 오죠. 자, yes로 오면 이 리스트 1 데이터를 C배열로 2번지로 2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옮겨와야 되죠? 따라 리스트 1을 C배열로 옮기고 그리고 n은 n 플러스 1 돼서 얘는 이제 끝났으니까 얘가 돼야 되잖아요. 됐나요? 자, 따라서 n은 n 플러스 1 되고 n3도 1 증가시키면서 n1이 n과 비교돼서 A배열의 n1번지, 다시 말하면 이제 n1이 얘가 됐잖아요. 그죠? 2번지가 됐잖아요. 2번지 값 4가 리스트 2로 새롭게 들어오는 거죠. 됐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이해하시면 끝나요. 도대체 ISW라고 하는 변수가 왜 0을 초기값을 줬고 여기서 n1 변수값이 n을 넘어서면 no가 되면 이리로 와서 ISW가 0이냐를 물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거꾸로 n2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냐라고 물었는데 no가 되면, 다시 말해 1보다 작아지면 0이 되면 이리로 란 소리예요. 그러면 ISW가 또 0인지를 물었어요. 그래 놓고 ISW를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리스트 2는 99,999를 받으래요. 여기서는 리스트 1을 99,999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자, 우리 병합정렬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 뭘 처리 안 했어요? A배열 값이 다 옮겨갔을 경우, B배열 값이 다 옮겨갔을 경우, 그죠? A배열 값이 다 옮겨갔으면 B배열에 남은 데이터 옮겨야 되고 B배열 값이 다 옮겨갔으면 A배열에 남은 데이터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아하, 잘 들으셔야 됩니다. N1 값이, 이게 I예요, I. I가 N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럼 yes인데 no로 왔다는 이야기는 I가 N보다 커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no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A배열의 데이터가 다 옮겨간 겁니다. 보세요. A배열의 데이터 오름차순, B배열의 데이터 내림차순인데 A배열의 데이터 1번지부터 N번지까지 모든 데이터가 이미 C배열로 다 옮겨갔어요. 여기 없어 이제. 그러면 B배열의 데이터는 N번지부터 시작해. 이게 M이죠. 얘는 N이고. 자, 딱 N번지부터 시작해서 일씩 감소해 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J가 지금. 다시 말해 N2죠. 얘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1번지까지 이만큼 남았잖아요. 데이터. 얘들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다 옮겨갔어요. 이미. 근데 여기만큼 남았죠. 얘를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에요. 보세요. N1이 N보다 커졌다는 이야기는 N1 값이 쭉 가서 I가 쭉 가다가 N1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1번지부터 5번지까지 다 옮겼어요. 그래서 I가 6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N1이 6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리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B배열에 남은 이 데이터들을 옮겨야 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보세요. ISW를 0으로 바꿔버린 다음에 ISW가 0이냐를 물었어요. 그럼 보세요. ISW 여기서 0 초기값 줬는데 얘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0이냐? yes로 오죠. 그러면 ISW라는 변수값을 1로 바꿔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스트 1 값을 99,999를 줍니다. 조금 전에 리스트 1 값은 뭐가 있었겠어요? A배열의 맨 마지막 데이터가 리스트 1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리스트 1에 있고 따라서 얘가 이제 마지막 옮겨가면서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리스트 1에다가 생뚱맞은 이상한 큰 값을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잘 보세요. 리스트 1에 99,999를 넣습니다. 리스트 2에는 뭐가 있어요? 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최소값 원리 이용한 거예요. 우리 최소값에서 무지하게 큰 값을 넣은 다음에 1회전 돌려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1번지 값이 옮겨간다 그랬죠?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리스트 1에 무지하게 큰 값을 넣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 버리면 여기 엄청나게 큰 값이 있으니까 이놈보다 이놈이 더 크냐? 그럼 무조건 no로 가겠죠? 이제 계속 저리로 갈 거란 말이에요. 얘는 계속 이 값이고 여기에는 이거보다 더 큰 값이 없으니까 그죠? 계속 no 방향으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얘가 실행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 값이 계속 옮겨간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유수가님 열변을 토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전체적으로 큰 숲을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N1 값이 계속 I 값이 I 플러스 1로 일씩 증가하다가 I가 N보다 커져 버렸습니다. 그럼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죠? N1을 I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A배열의 모든 데이터가 옮겨간 겁니다. 그럼 B배열의 데이터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B배열의 남은 데이터를 옮기기 위해서 ISW 값을 1로 바꾸고, 이걸 왜 1로 바꾸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리스트 1의 값을 99,999로 엄청 큰 값을 줘요. 그래 놓고 나서 여기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리스트 1 값이 99,999가 되니까 리스트 2에 있는 값이 예를 들어 45다 그러면은 얘가 얘보다 크냐?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노로 온단 말이야. 항상 이리로 오죠. 항상 이리로 와서 이제 얘가 막 실행되죠? 계속 이리로 올 거란 말이야. 또 비교해도. 다음 예를 들어서 리스트 2의 데이터가 30이라고 한다면 또 이리로 오겠죠. 자, 45에 30 될 수 없죠? 50이라고 한다면. 자, 어쨌든 이리로 오겠죠. 그럼 또 돌아오죠. 그죠? 근데 이번에 데이터가 70이라면 또 얘보다 또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리로 오죠. 계속 이리로 와서 얘가 실행되니까 B배열의 남은 데이터가 이제 계속 C배열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값을 여기다 리스트 1에다 줘버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ISW를 왜 1로 돌렸을까요? 계속 이리로 오죠? 계속 이리로 오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예요? N2 값이 계속 마이너스 1 되면서 계속 이제 C배열로 옮깁니다. 그죠? 자,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는데 남은 데이터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남아 있었는데 계속 하나하나 옮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N2 값이 마이너스 1 되다 보면 요 놈이 돼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리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N2 값이 0이 되면서 이리로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뭘 물었어요? ISW가 0이냐를 물었죠? 근데 ISW 여기서 아까 1로 바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노가 돼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반대로 생각해봐요, 반대로. 이쪽에서 N2 값이 0이 돼서 1위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ISW가 0이냐? 그럼 아까 0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으니까 0이 되겠죠. 그럼 1위로 내려오죠. 그러면 ISW를 1로 바꾸고 리스트 2 값을 엄청 큰 값을 주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거꾸로 B배열의 내림차순의 N번지부터 1번지까지 데이터가 모두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없어요, 이제. 근데 A배열에 지금 여기까지 데이터 옮겨갔는데 이만큼 남았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 데이터들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옮기기 위해서 리스트 2에 엄청 큰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시 돌아왔을 때 리스트 2 값이 99,999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값이 리스트 1으로 옮겼을 텐데 얘가 예를 들어 45라면 대입해보세요. 45 아닙니까? 그럼 작으냐? 예스로 오죠. 계속 이리로 오는 거예요. 계속 얘랑 비교해도 계속 작으니까 자, 그 다음 값이 60이라면 60 비교해도 또 이리로 오겠죠. 계속 얘들하고 아무리 비교해봤자 얘들은 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얘가 실행되다가 N값이 계속 일씩 증가하면 이놈 옮기고 계속 옮기다가 여기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N값이 주소가. 자, 예를 들어 10번지까지 있다면 얘가 11이 됐어요. N1이. 그러면 여기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나와서 여기서 물어요. ISW가 0이냐 묻는데 아까 여기서 ISW 1로 돌려줬죠? 그러니까 노방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기가 막힙니다. 이 순서도는요. 이건 뭐 멀미가 아니라 완전히 오바이트 나오죠. 그죠? 처음 해봤을 때는 이 그 순서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대칭으로 보시면 쉬워요. 대칭으로 원리를 보시면 간단한 거예요. 이쪽 대칭하고 이쪽 대칭으로 원리를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전하고 다른 건 뭐냐면 리스트라는 변수로 빼내서 비교한다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우리 이전 아까 순서도는 배열의 값을 가지고 바로 비교를 했는데 여기서는 해당 N1번지 값을 리스트로 빼고 N2번지 값을 리스트 2로 빼서 리스트 1과 2를 비교하는 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자 리스트 1과 2를 비교해서 이놈이 작다면 리스트 1을 옮긴 다음에 N1, I가 증가하는 거죠. N1이 증가하고 K가 증가하고 똑같죠 아까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그죠? 리스트 2를 옮기고 리스트 2가 더 작으니까 옮기고 그 다음에 N2가 감소하고 내림차순 내림차순이니까 여기서부터 감소해 와야 되죠. 그러니까 N2 값은 감소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남은 데이터를 옮기는 부분입니다. 여기로 왔다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A배열 값이 다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B배열의 남은 값을 C배열로 옮기는 과정이고 지금 여기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B배열의 데이터가 리스트 2 값이 다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B배열 값이 C배열로 다 옮겨간 거예요. 따라서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A배열의 값을 C배열로 옮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리스트 1이라고 하는 값을 무지하게 큰 값을 준 다음에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리스트 2는 리스트 1보다 항상 작기 때문에 그죠? 리스트 1에 엄청 큰 값을 줬잖아요. 여기서. 이해되셨나요? 반대로 여기는 리스트 2에다가 엄청 큰 값을 줘요.
리스트 2에다가. 그러니까 비교돼야 될 값에다 엄청 큰 값을 줘서 돌려주면은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데이터가 다 옮겨가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생각하세요. 여기서 왜 리스트 1을 이놈을 줬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왜 이놈을 줬는지 돌려보세요. 돌려보면 리스트 1이 엄청 큰 값이죠. 99,999. 그러면 여기 있는 값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냐 아니니까 노방향으로 와서 계속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데이터가 다 옮겨가죠? 비별의 데이터 옮겨가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왔을 때 ISW가 0이냐를 묻지만 여기서 이미 1로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죠. 끝났으니까. 됐나요? 자, 장시간 동안 설명을 드려서 이 문제가 한 번에 이해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좌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려운 걸 알면서도 제가 도전을 하는 이유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도전을 해야 돼요.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강의를 이 부분만 다시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 그리고 돌려보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천천히 도전을 해보세요. 쉬운 문제만 가지고 백날 연습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 가지고 도전을 해보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변형돼 나와도 이 정도를 풀고 가시면 이게 살짝 변형돼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혀 안 풀어본 상태에서 이 문제가 반복 출제가 됐다면 절대 못 풉니다. 원리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자, 여기서 이거 돌아가는 건 이제 쉽게 이해되었을 거예요. 문제는 이쪽에서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여기에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 최소값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무지하게 큰 값을 갖다 놓은 다음에 돌려줘 버리면은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은 데이터를 반대 배열에 남은 데이터를 다 옮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전달이 잘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수업은 진행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됐길 바라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태풍을 맞이할 겁니다. 자, 이제 진법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진법, 그 다음에 보수, 그 다음 그레이 코드와 관련된 문제 살펴보면 모든 알고리즘이 끝납니다. 자, 이제 3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